그래서 오늘은 이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의외로 부각받을 만한 대표적인 투자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것인데요. 이 가운데 인플레 우려 때문에 미국 국채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죠. 이에 따라서 최근까지 시장을 주름 잡았던 언택트 기술주들은 현재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간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억눌려 있었던 리오프닝 주식 같은 경우에는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여행, 항공, 레저, 엔터, 카지노, 호텔 이런 기업들이죠.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억눌려 있다가 이제 막 폭발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러한 콘택트 주식들입니다. 자, 근데 위드 코로나가 선언되면서 오히려 부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언택트 기술 분야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의외로 부각받을 만한 언택트 기술 분야가 무엇인지 이와 관련된 기업, 대표적인 투자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원격 의료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꼭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백신 접종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마쳤고요. 50% 정도는 2차 접종을 마친 상황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도 확진자는 줄어들지가 않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백신 접종률은 중증 환자의 비율이나 치명률을 낮춰주는 역할이지 궁극적으로 이 코로나를 퇴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 꼭 갖춰야 될 인프라가 있습니다. 바로 재택치료입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잘 보시면은 재택치료 인프라를 도입한다 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재택치료는 곧 원격 의료, 기술, 인프라 이런 것들의 확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원격 의료의 트렌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자,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의료 서비스 평균 예약 대기 기간이 2017년 기준 29일입니다. 즉 내가 병원에 가고 싶어서 예약을 했는데 29일 후에 오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 2005년에 비해서 오히려 대기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원격 의료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흐름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걸음 더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NGO 단체인 AMMC에 따르면 2032년에 미국의 부족한 의사의 수가 최소 47,000명, 최대는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원격 의료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고요. 원격 의료가 도입되면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용의 절감입니다.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입원 최소 비용이 $150고요. 많게는 무려 $750입니다. 근데 만약에 원격 의료가 도입된다라고 한다면 $50 선으로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응급 환자의 25%는 원격 의료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시장 리서치 기관 GM인사이트에 따르면 2019년 세계 원격 의료 시장은 58조 원. 근데 이게 2026년에는 192조 원으로 연평균 21.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가속화되는 원격 의료, 주요 기업은 무엇이고 여기에 투자하는 ETF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격 의료 관련 기업 및 ETF입니다. 참고로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이 원격 의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들의 리스트입니다. 유비케어부터 라이프 시멘틱스까지 총 5개 기업이 있고요. 자, 이것 외에도 인성정보, 케어랩스 등 다양한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너무 작거나 그 다음에 원격 의료가 주요 비즈니스가 아닌 기업들은 좀 제외를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5개 기업은 의료 데이터를 분석, 저장, 제공하는 그러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 중에서 대기업과 협력을 이루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유비케어는 2019년에 녹십자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녹십자가 나름 우리나라 제약사 중에서는 대형사입니다. 다양한 의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원격 의료, 헬스케어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유비케어를 인수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이지케어텍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로부터 300억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2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 사이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사이즈가 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테마라든지 주요 이슈가 나오면은 주가가 변동성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ETF도 있습니다. EDOC, 헬스케어 기업의 비중이 한 60%, IT 기업의 비중이 3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비중이 80%가 넘어요. 그리고 중국이나 홍콩, 일본, 자, 이쪽 비중이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TEC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 신기술 보유 기업 82곳에 분산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 ETF는 상위 10개 기업의 비중이 1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분산이 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이 장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선언된다 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해외여행입니다. 벌써 제 주변에 몇몇 분들은 이번 명절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셨더라고요.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그런 국가로 말이죠. 근데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백신 여권입니다. 내가 백신을 맞아서 안전한 사람이다. 이 부분을 증명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백신 여권은 위변조가 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산 ID, 즉 DID 기술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맞은 그러한 정보를 블록체인상에 저장을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 블록체인은 위변조, 해킹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고요. 불필요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익명정보로 변형을 시켜서 개인정보 역시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DID, 즉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역시 위드 코로나 선포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과연 어떤 기업들이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투자할 만한 ETF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대기업 중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S, SK텔레콤 등이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추구하는 블록체인 사업 모델이 좀 비슷합니다. 자회사를 통해서 이미 코인 발행도 마쳤고요. 블록체인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카카오는 약간 좀 개방형이고요. 네이버,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폐쇄적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DID, 분산 ID 관련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고,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CBDC,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여기 우선 협상 대상자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카카오가 됐죠. 하지만 네이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아시다시피 이 메타버스, 제페토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NFT, 대체 불가능 토큰이죠. 이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상에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NFT인데, 자,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S는 전통 대기업 중에서는 블록체인 사업을 가장 먼저 진출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주로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 레저를 출시를 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고 DID 기술로 건물 안전 진단 서비스를 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밖에 좀 덩치가 작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라운시큐어, 드림시큐리티, K사인. 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분산 ID, 즉 디지털 신원 인증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기업들이고요. 보시다시피 이런 다양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라운시큐어부터 드림시큐리티, K사인 이런 기업들도 시가총액이 상당히 작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좀 테마 이슈, 블록체인 이슈라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주가 변동성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기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FINX, 이거는 모바일 결제, 블록체인, 대출, 클라우드 펀딩 솔루션 기업 등 48곳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글로벌 핀테크 업체에 투자를 하는데, 자, 이 중에 블록체인 관련 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LOK, 블록. 이거는 블록체인의 블록에서 따온 그런 티커명이겠죠. 확실히 이 티커명을 보면 정말 좀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에 초점을 둔 기업 53곳에 분산 투자를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이 30%, 나머지 이런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그런 기업 비중이 70%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위드 코로나를 위해서 오히려 부각받을 만한 언택트 기술 분야가 무엇이고 주요 기업과 ET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 아이템을 어디에서 선정을 했냐면 모바일 미래 보고서 2022라는 서적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책은 2022년에 과연 이 IT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지 트렌드를 전망한 서적입니다. 자, 앞서서 제가 우리나라 상장 기업, 우리 ETF 말씀드렸는데 이런 내용이 이 책에 없어요. 제가 여기에서 그 소스를 뽑아서 관련 기업을 찾고 관련 ETF를 찾은 것입니다. 단 여기에는 이제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에서 2022년 주요 키워드로 지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펜트업입니다. 펜트업이란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따라서 2022년에 과연 어떤 IT 기술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상당히 안 좋죠.
자, 이럴 때는 시세를 보거나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과연 넥스 투자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 자, 그런 말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2022년 IT 관련 주요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